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즐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정말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중추절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한가위만 같아라. 마음도 풍요롭고 물질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명절인데 정말 좋은 문화죠. 그런데 이제 문화도 이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발전돼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조상, 그다음에 고향, 어머니, 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였죠. 그래서 보면 되게 고속도로 막 굉장히 많이 막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막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가요? 문화가 편안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고향보다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례까지 지내는 그런 것들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런 것들이 문화입니다.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바뀐 것 같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하면 남북공이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국적이 아니지만은 조선족 같은 동포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냐면 1951년도 1회 대회가 이제 어디에서 개최됐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모르시죠? 바로 뭐냐면 기능올림픽이에요. 기능올림픽. 1951년도 우리는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북전쟁. 이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회 대회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1969년도까지는 약 거의 20년 가까이 스페인, 일본,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거의 이제 종합 우승을 가져갔죠. 이제 거의 이렇게 나눠서 되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 거의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70년도 우리가 1970년에 종합 3위를 해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우승합니다. 언제 우승 못했냐면 1977년도 아깝게 준우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까지 19번이나 우승했어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분과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분과, 금속분과, 전기, 전자, 정보분과, 건축, 목재분과, 미해분과, 공예분과 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안에서 세부 종목들이 50여 개가 넘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전부 다 개인 성적도 있지만 국가별 종합 성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탑 산업훈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6,700만 원 정도의 보상금도 줘요. 은메달, 철탑 산업훈장 4등급이죠. 5,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메달, 석탑 산업훈장 해서 5등급인데 여기는 이제 약 4천만 원 가까이를 포상금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등수에 못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산업 포장을 줍니다. 훈장 바로 밑에가 이제 포장인데 여기서 1,000만 원까지 주죠.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세계 구석구석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은 또 어때요? 북한은 인터넷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무슨 수학 경연대 이런 모든 것에서 거의 다 우승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1913년도 3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했던 북한에서 개최했지만 인터넷 프로그램 관련된 코딩서부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책공대가 우승을 했답니다. 김책공대. 그다음에 이제 8월서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건데 그거는 물론 이제 평양에서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회도 또 우승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또 거기서 우리 민족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또 누구 있어요? 조선족이죠. 조선족들은 정말 대단하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몇 가지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혜택 다 누려요. 공공임대아파트 영순위, 그 다음에 은행 투자 6% 이상 금리, 은행에 저축을 하면 대단하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갈 때 영순위, 지금 서울 어딘가 대림동인가 그렇죠. 거기 대림초등학교는 90% 정도가 전부 다 우리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 면허증
운전면허증 딸 때 그 학원비까지 등록을 할 때 전부 다 대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임신 산전 비용도 전부 다 공짜래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그 우리 조선족 정말 머리 좋죠. 정말 머리 좋은 거예요.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작되죠. 그때 당시에 화두가 뭐냐면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항상 빚을 지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흘렀어요. 네, 뭐냐면 일제시대 때 만주 이런 데로 가서 이제 독립투쟁을 하던 후예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6.25 때 공산 군대에 선봉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조선족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덮어주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면 다 줬어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줬죠. 그게 이제 파생돼서 지금 40여 가지 이상은 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혈세를 내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혜택이에요. 공정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깨졌죠. 우리 사회의 그 형평성이라든가 공정, 평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조선족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반 목욕탕에 가면 떼미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개 어디 사람들이에요? 조선족이에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개 보통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혜택 누리면서 절대 중국으로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떻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혜택까지 받으면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죠. 군림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점이 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암적인 어떤 것으로 기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2000년 맞죠? 2000년 6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 만나러 갑니다.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때 포항공대 총장을 같이 동행을 해요. 하면서 그때 당시에 2000년대 586 컴퓨터죠. 컴퓨터. 지금처럼 그 턴테이블이죠. 이제 큰 컴퓨터 586인데 5,000대를 갖다 줍니다. 5,000대를 갖다 주고 미림대학이라는 곳에 5,000대 컴퓨터를 갖다 줘요. 그리고 포항공대 총장이 같이 갔으니까 거기서 있는 모든 기술을 전부 다 이제 컴퓨터 기술 가르쳐 줬겠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동포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정말 여기 이 분야에서 뒤지지 말아라. 그리고 남북 통일에 기여를 해라 하는 의미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해커 양성의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해커 양성의 메이커예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를 김정일과 김정은은 뭐로 했어요? 뭐로 배신했어요? 해커 양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국가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어떤 것으로 승화시켰으면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 도둑질만 하는 해커 양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 제가 2월 25일 날 북한에서 하는 대남 인터넷 심리를 제가 공개했어요. 그때 얼마나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줬더니 전부 다 한국사회 교란하고 한국 무너뜨리려고 뭐 했어요? 그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뭐 있었어요? 우리가 농협은행을 또 해킹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한동안 또 마비시켰었고.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발달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부 다 뭐 돈 다 강탈해 오잖아요. 정말 인류의 암적인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걸 정말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말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산 독재주의자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자기들 몰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대통령께서 조선족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활용을 했죠. 그걸 이용했죠. 활용이 아닌 이용이죠.
이용해서 어떻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혼란시켜버렸어요. 완전히 혼란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객이 주인 행세래요. 우리가 불쌍해서 정말 안 듣어서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 와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은 돈 많이 벌었다. 객이 이제 주인 행세 하는 거예요. 저기 범죄의 도시 같은 거, 그 모델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암적인 존재죠. 암적인 존재가 화됐어요. 정말 이런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족들한테 너희들 조국이 어디야?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80% 이상이 중국이라고 그런 대답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그럼 우리 민족, 한민족을 배신한 그런 행위죠.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법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그들의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줍니까? 그리고 그들이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여하는 게 뭐 있어요? 떼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요. 범죄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40여 가지 혜택을 다 받아가잖아. 이런 것들 빨리 법만 개선하십시오. 맨날 싸우지만 말고. 정말 부탁입니다. 그리고 정부 새로 들어섰는데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는 정말 정부는 진짜 이런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교정해 주십시오. 그때 대통령 그 선거 운동할 때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 좀 더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의 그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되고, 남북 통일, 그래서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 문화적,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공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저기 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말 조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내국노가 됩니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 쉬고 계신데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은 주일 잘 보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